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7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을 좀 알아볼 건데, 시장이 조금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하면서 제가 2006년에 태양광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는,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태양광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지금 예전에는 인허가 받기도 쉬웠지 않냐. 예전에는 민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07년, 8년 그때는 몰라서 하기가 더 어려웠던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이 지금처럼 크지도 않았고 그러면 지금이 더 낫냐, 예전이 더 낫냐, 지금이 더 낫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동료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전 사업자분들이 바라보시는 시장이랑 소재 기업에서 아니면 EPC 기업에서 시공 기업에서 바라보는 시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동료들한테 선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직도 시장은 많다.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이 늘어나서 우리가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는 있지만 봐라. 너네가 맨날 할 거 없다라고 해도 누군가는 물건을 팔아먹고 있고 누군가는 시공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시장은 점점 전체적인 파이는 커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이 조금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산업 자체는 그래프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발전 사업자들한테는 이렇게 정책이 바뀌기 이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REC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거래 계약 시장으로 전부 다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 이번 주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REC 현물 시장 금액이 지금 3만원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번 주 화요일은 29,200원, 그리고 어제 목요일 26일에는 29,900원의 평균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에서 거래가 됐는데 조금 변수가 나타났죠. S&P 한번 보고 2만원, 3만원이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S&P랑 REC랑 합치면 그래도 S&P 금액들이 괜찮다 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94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149원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리백 시장에서 REC가 첫 구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이 참여한 REC 구매 시장 개장 18일 만에 거래 첫 성사, 현물 가격보다 65%가 올라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REC가 49,04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들은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중치가 조정이 되고 지금 REC 거래 시장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되게 많은 물량의 REC가 나왔었고, REC 장기거래 계약 시장이 나왔었고, 지금 많은 REC들을 장기거래 계약 시장으로 빨리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게, 저는 언제나 장기거래 계약 시장은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결정된 금액들이 20년을 가다 보다니까, 그러니까 장기거래 계약 시장에 가시는 게 맞고, 금액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정책이 바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하반기에 많은 것들이 바뀌긴 어렵겠죠. 지금 탄소 등급에 대해서 세분화 절차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 건데 아예 큰 틀에서 바뀌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 입찰이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내용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이쪽 보시면 발전 사업 공간을 제가 올려놨죠. 중부발전에서 입찰이 있었습니다. 중부발전에서 있었던 개별 입찰이 이번 주 월요일날 발표가 났고요. 중부발전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결과문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메가를 공고를 해서 13만 853원의 평균 가격이 나왔습니다. 평균 가격이라는 건 이것보다 높은 금액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높은 금액도 충분히 있고 탄소 인증 제품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획하는 대로만 시장이 움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 애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평균 가격이 저는 12만 7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12만 7천 원대, 12만 8천 원 미만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3만 1천 원이 나왔다는 건 말 그대로 이건 평균 가격이니까요. 그 이상에서 거래된 금액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아리백 시장에서도 REC 금액이 높게 거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공고문 올려드린 것도 있죠. GS에서 200메가에 대한 별도의 고저가 가격 계약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한다. 뭐 이거는 이제 묶어서 같이 진행을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던데 물량 채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200메가가 나왔더라도 사실 200메가를 다 채우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안이 나온 게 있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입찰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장기거래 계약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갑자기 물건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뭐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장기거래 계약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다. 내년도에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격거리 규제도 점점 더 늘어나고 뭐 그거랑 별도로 이제 인버터 차단 제어 기준도 강화해서 태양광의 규제가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태양광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대기업 기준으로 간다. 큰 규모의 발전소 기준으로 간다. 그래서 집적화단지 제도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다 보니까 기획 입지화하는 게 아니냐. 소규모 발전소들은 다 죽이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염려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태양광은 유휴 공간들을 활용한 소규모 발전소들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붕 위에 설비가 되던가 사실 아파트 위에 설비가 되어 있는 것들은 불안한 게 되게 많습니다. 기후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큰 바람이 지나가고 그러면 인명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아파트 옥상에 설비를 하면 모듈 볼트를 4군데에 체결을 하는 게 아니라 8군데에 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클램프로 추가적인 고정장치를 한다든가 이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건축물 상부나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작은 설비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점점 규제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겁니다. 점점 규제는 많아지고 작은 설비들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냐, 대기업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큰 틀에서 또 변화가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FIT 기준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FIT 기준을 조금 올려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부 다 FIT로 참여를 시키는데 다만 금액이 또 많이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시장이 제가 그러니까 예측해서 말하는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나와 있는 정보들을 위주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되게 조심스럽죠. 제가 알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투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REC 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카페에 REC 시장에 대해서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 영상 하단에도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아리백 시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올려놨고 주소를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들어갈 수 있는 링크들이 있고 유의사항도 한 번쯤 찾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르르 간다고 금액이 또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첫째, 셋째 주 금요일 한 달에 2번 거래시장이 운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관찰을 하고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빠지고 나면 하반기에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책적인 목표는 많은 사업자들을 장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런데 금액은 물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전사 개별 입찰 진행되는 것도 추세를 보면 하반기 금액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단 이번에는 장기를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추후의 흐름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관찰 내역들에 대해서 공유를 조금 자주 해드리려고 하고요.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사실 많이 흔들리니까 불안한 것도 많고 거기에서 안 좋은 경우도 많은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턱대고 분양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죠. 그렇게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보지만 인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준비하시는 입장이라면 인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미리 입찰에 참여를 하신다거나 조금 좋은 금액을 받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하단에 제가 영상 링크, 주소 링크 다 남겨드릴 거고요. REC 장기거래 계약 시장이 아니면 현물 금액 REC는 그렇다고 모아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REC가 발급되신 게 있으면 시시때때로 빠르게 소진을 하시는 게 현물 거래 시장이 됐건 아리백 시장이 됐건 소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할 얘기가 되게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해야 될 얘기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많이 조금 빠진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시장을 빠르게 변화되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